경품을 미끼로 노인들을 불러 모아 건강기능식품을 비싸게 파는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가 1,700명이 넘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장을 입은 한 남성. 홍삼진에게 성능을 보여준다며 종이를 액체에 담그자 푸른 종이가 붉게 변합니다. 종이 안 빠지는데 발효홍삼에 넣으면 색상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박사님, 이건 맛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홍삼진에게 미리 식초를 타둔 것뿐. 산성 용액이 닿으면 붉게 변하는 시험지를 사용한 겁니다. 곧이어 경품 추천과 선물 공세가 이어집니다. 제가 고객 사모님들한테 올해 수요일 날 복수를 내가 3kg 사면 총 6kg를 주더란 말이에요. 몇 kg 준다고요? 6kg예요? 건강기능식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으로 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업체 대표는 제주도 내 시장 2곳에 홍보관을 차려 3년 넘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판매한 물품은 홍삼과 녹용 등 120여 개 품목. 4만 원짜리 관절약을 만병통치약으로 부풀려 98만 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할망들 막 올라가. 아침부터 올라갔다 한 몇 시간씩 딱 나오는 것 같고 그러던데. 다니다 보니까 100만 원에 집도 사고 200만 원짜리도 샀잖아. 이들은 첫 방문자의 경우 신분증을 필수적으로 제출받아 거주지를 확인하고 60세 이상만 회원으로 받았습니다. 특히 회원증까지 만들어 출석 확인은 물론 수급 용도로도 활용했습니다. 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도수 치료 등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고 속여 물품을 판매해왔습니다. 3년 동안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 금액만 26억 원이 넘습니다. 엄마, 이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간 다음에 그다음 물건을 사게 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협박을 하고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0대 업체 대표와 70대 홍보 강사를 의료법과 약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19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공장 화재와 우도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기 오토바이 화재로 리튬 배터리 열폭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에도 전기 오토바이와 자전거까지 리튬 배터리를 쓰는 곳이 많은데 어떻게 관리하고 주의해야 하는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동안 3번이나 불이 난 우도의 전기 오토바이 대여점. 37대가 불에 탔는데 모두 리튬 배터리를 쓰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화재 하루 전 우도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불이 난 업체만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오래된 리튬 배터리 과열이나 빗물이 들어가 폭발하는 열폭주 현상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도에서 운행 중인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900여 대. 이 가운데 12%는 리튬 배터리, 나머지는 납산 배터리를 쓰고 있는데 리튬 배터리 오토바이에서만 불이 났습니다. 리튬 배터리는 납배터리에 비해서 내부 저항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요. 급격한 전류 변동이나 단락 상태에서 고열이 발생돼서 화재 발생 위험이 그만큼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에서 리튬 배터리를 쓰는 전기 오토바이는 모두 3,800여 대. 지난해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전기 자전거 680대도 대부분 리튬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이 닿기만 해서는 열폭주가 일어나지 않고 물이 닿아 수소가스가 발생한 상태에서 열이 가해지면 폭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때문에 배터리에 물이 들어갔다고 판단되면 충전하지 말고 자연 건조시켜야 하고 일체형일 경우는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습기가 있는 곳은 보관이나 충전 장소로 부적절해 피해야 합니다. 충전 중 자동 차단 기능이 있어도 충전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낫습니다. 충전을 딱 꼽아가지고 한 3시간 후에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빼는 게 좋아요. 그냥 기계만 믿고 내버려 놔둔다는 거 사실 그만큼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배터리 화재 예방과 함께 적절한 진화 대책도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시 체육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됐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외곽 지역으로 발령내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시 체육회 직원 전체 회의 시간. 직원들의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병철 회장이 고성을 지릅니다. 했음에도 뭐 회장 엿먹으라는 거냐? 어? 죄송합니다. 그럼 나도 여쭐게 앞으로. 봐봐봐. 어떻게 하는지. 나도. 고용노동부는 이 발언을 포함해 이병철 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 12건이 인정된다며 지난달 25일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최근에는 사무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까지 접수됐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계속 도에 출장에 동행을 한다든지 저희도 마주치는 부분이 정말 괴롭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대표는 가해자를 징계하고 근무 장소를 바꾸도록 돼 있지만 대표가 가해자일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체육회장은 오히려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자를 체육시설 관리 담당자로 인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사전 논의조차 없었고 그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례라며 2차 피해라는 게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전화기도 없고 인터넷이 연결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이제 근무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장님이나 국장님과 사이가 안 좋다 보니 그런 조치가 저한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제주도 체육회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간인인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 체육회에다가 저 조치는 취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문체부의 어떤 조사 결과라든지 처리 결과가 나오면 이제 도체육회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과 절차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이병철 회장에게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이 회장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제주는 북부와 북부 중산간, 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가 30도를 비롯해 구좌읍이 32도, 송당이 30.7도를 기록했습니다. 체감온도는 구좌가 34.3도, 성산 수산이 34도, 유수암이 3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제주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북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당분간 열대야와 함께 무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과 당원들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당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후보가 한나라당 때부터 원조 소장파, 쓴소리 리더로 25년 동안 경험을 쌓았다며 국민과 당원들이 답답해하는 민심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고 당정 관계의 협력으로 국정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레드팀의 팀장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이 제3기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에게 힘이 되는 진보당이 되겠다며 제주 제2공항 강행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무제한 교통카드와 기후위기 대응 완전 무상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4.3 추가 진상규명운동, 윤석열 정부 심판에 최선을 다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10명 이상의 당선자를 배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 개통 안정을 위해 제주도 내 154kV 변전소 16곳 전부를 개통관리 변전소로 지정하고
1메가와트를 초과하는 발전기의 접속을 지난달부터 불허하고 있습니다. 또 1메가와트 이하 발전기는 다음 달 말까지 발전 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접속을 허용하고 9월 1일부터는 허가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한전은 기존의 발전 허가를 받은 전력 개통 상황을 보면서 추가 접속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데 9월부터는 사실상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신규 허가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제주 교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정무부 교육감을 도입해야 한다면 학교 현장을 잘 아는 교직 경험자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무부 교육감은 학교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직 경험자가 와야 하고 개편되는 조직의 실국장 과반을 교직 경험자로 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 교육청 조직 개편 이후 신규 조직과 제주교사 노조와의 업무 협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과 조천읍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구간인 회천동과 신촌이 사이 4.2km가 오늘부터 완전 개통됐습니다. 이에 따라 애조로는 지난 1999년 애월읍과 노형동 사이 구간이 착공된 이후 25년 만에 26km 전 구간이 완공됐습니다. 애조로 완전 개통으로 제주시 동부와 서부를 이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도심 지역 교통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